이 할아버지는 누구야? 이분은 단군이야. 단군? 그게 누군데? 옛날에 한국 땅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분이야. 단군의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신화지. 단군 신화라고 못 들어봤어? 단군 신화? 처음 듣는데? 내일 시험이 쉬웠으면 좋겠다. 대학교 입학을 결정하는 시험인데 쉬울 리가 없어. 밖에 아키라 씨 여자친구가 왔어요. 제 여자친구는 일본에 있는데요. 제 여자친구가 왔을 리가 있겠어요? 알리 씨는 벌써 갔어요? 수업 끝나기가 무섭게 나가던데요. 이 책이 인기가 많은가 봐요. 네, 서점에 진열하기가 무섭게 다 팔린대요. 줄리앙 씨, 오늘 발표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던데요. 잘하기는요. 아니에요. 정말 잘했어요. 줄리앙 씨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어렸을 때도 아주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맡은 일도 성실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지요. 제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그래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모범적인데 그랬을 리가 없지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엄마가 늘 일찍 들어오라고 하시는데도 항상 수업 끝나기가 무섭게 친구들과 놀다가 밤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늘 저한테 청개구리 같다고 하셨지요. 청개구리요?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만에 취직했다. 한국 전쟁 때 헤어진 가족을 50년 만에 다시 만났다. 비싸게 장만한 컴퓨터가 산지 일주일 만에 고장이 났다. 이 우산은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좋으나 찢어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2달 동안 회사를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백화점 물건은 값은 비싼 편이나 품질이 좋다. 다음은 옛날 이야기에 대한 강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한국에서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할 때 보통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에는 동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호랑이는 한국의 옛날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동물로 나오기도 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에게 은혜를 갚거나 의리를 지키는 친구로 나오기도 하며 사람을 괴롭히다가 벌을 받는 동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동물들의 놀림을 받는 어리석은 동물로 나오기도 하고 호랑이와 곶감 같은 이야기에서처럼 아주 겁이 많은 동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무섭고 위험한 동물인 호랑이를 사람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는데 옛날 이야기에는 왜 이렇게 자주 호랑이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옛날에는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오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무섭고 위험한 동물이면서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호랑이와 나그네라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깊은 구멍에 빠졌어요. 마침 지나가던 한 남자에게 호랑이가 꺼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 남자는 무서워서 싫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구해주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꺼내주겠니? 제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절대 안 잡아먹을 거예요. 나중에 은혜를 꼭 갚을 테니 제발 꺼내주세요. 그래서 남자는 호랑이의 말을 믿고 호랑이를 꺼내주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구멍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러지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 나를 잡아먹어도 좋은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호랑이와 남자는 먼저 소나무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나무를 함부로 잘라서 쓰니까 잡아먹어도 돼. 남자는 깜짝 놀라서 다시 지나가던 황소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일만 잔뜩 시키고 나를 먹기까지 하니까 잡아먹어도 돼. 그래서 호랑이가 남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토끼는 그럼 내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호랑이가 어떻게 빠져 있었는지 한번 보여줘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바로 구멍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러자 토끼가 말했어요. 이 어리석은 호랑이, 의리가 있어야지. 너처럼 은혜를 모르면 벌을 받아야 해. 영리한 토끼의 도움으로 남자는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답니다. 들어보세요. 1. 할머니께서 저녁마다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2. 빨리 옷 입고 나갈 준비하자.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1. 이번 방학에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다면서요? 네. 해외여행은 처음이라서 정말 기대가 돼요. 2.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네. 실제 이야기라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3. 어제 무슨 영화 봤어요? 처음으로 중국 영화를 봤는데 재미있었어요. 4. 오늘 저녁에 특별한 약속 있어요? 네. 오늘은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어요. 양파 길이가 서로 다르네. 응. 내가 말의 영향에 대한 실험을 좀 하고 있어. 아침마다 왼쪽 양파한테는 짜증나라고 말하고 오른쪽 양파한테는 사랑해라고 말해줬더니 이렇게 다르게 자랐어. 에이, 양파가 어떻게 말을 알아들어? 그냥 서로 다른 양파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같은 날 크기가 똑같은 양파로 실험을 시작했어. 그래? 양파한테 말이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그럼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텐데. 태국 음식 먹어봤어? 응. 전에 먹어봤는데 참 맛있더라고. 요즘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시장에서 싸게 산 옷인데 빨았더니 이렇게 줄었어요. 역시 싼 물건치고 품질이 좋은 것은 없군요. 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요즘 많이 쓰는 줄임말인데 젊은 사람 치고 저 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아, 저건 정말 좋다는 뜻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줄임말을 쓰더라고요. 저도 친구들하고 말할 때 가끔 써요. 그래? 난 저런 말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왜요? 전 줄임말을 사용하면 재미있고 좋던데요. 그래도 의사소통을 하려고 말을 하는 건데 줄여서 말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 서로 못 알아들으면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 에이, 아버지. 요즘 젊은 사람 치고 줄임말을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자꾸 저런 줄임말을 써버릇하면 나중에는 서로 대화가 안 통할 거야.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전 괜찮을 거라고 봐요. 날씨가 춥다는 것은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사용하는 어휘에서 알 수 있다. 사람의 성격은 운전하는 습관으로 알 수 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부터 대학 입학 시험이 바뀔 것이라고 한다.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옛날에는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부정적인 말이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고 한다. 다음은 외국어 사용에 대한 토론입니다. 잘 듣고 맞는 답을 골라보세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말로 쓸 수 있는 것까지 외국어로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빵을 파는 가게는 베이커리가 아니라 빵집이라는 한국어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면 빵집에서 사는 것보다 맛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베이커리라는 이름을 들으면 빵집보다 더 다양한 빵을 파는 가게라고 느껴집니다. 제 생각에는 외국어를 사용하면 표현도 풍부해지고 한국어로 쓰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 느낌의 차이는 축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이 서울 페스티벌은 안녕 서울 축제와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외국어를 너무 많이 쓰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외국어를 너무 많이 써서 알아듣기도 힘들고 오해가 생길 때도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외국어를 쓰면 오히려 이해가 더 잘 될 때가 많다고 봅니다. 텔레비전을 한국어로 설명하려면 더 복잡하고 길어질 것입니다. 움직이는 동영상을 보는 기계라고 해야 할 테니까요. 텔레비전, 라디오 같은 외래어와 베이커리 같은 외국어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미 한국어로 굳어진 외래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써도 되는데 굳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지요. 다음은 줄임말 사용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맞는 답을 골라보세요. 어휴, 배고파. 우리 뭐 먹을까요? 전 짬짜면 먹을래요. 짬짜면요? 그게 뭐예요? 짬뽕과 짜장면을 반씩 주는 메뉴예요. 저처럼 중국집에 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한테 딱 좋은 음식이지요.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봐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음식인지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짬뽕과 짜장면 반씩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쉽고 재미있잖아요. 남자친구를 남친, 여자친구를 여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요. 요즘에는 짬짜면 같은 줄임말을 인터넷뿐 아니라 보통 대화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편의점 앞에 알바 구함이라고 쓴 걸 보고 그게 무슨 말인지 물어본 적도 있어요. 저는 외국인이니까 그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물어봐야 해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 줄임말은 일단 짧으니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선호한대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그런 말을 못 알아들어서 대화가 끊길 때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웃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말도 맞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 오히려 친근한 느낌이 들고 재미있던데요. 줄임말은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문화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줄일 필요가 없는 말들을 자꾸 짧게 줄였으면 원래의 말은 안 쓰게 되고 계속 이상한 말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1. 저 선수는 표현력이 뛰어나요. 2. 저는 기억력이 좋아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1. 저는 표현력은 뛰어난 편이지만 상상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2. 제 동생은 적응력이 뛰어나서 유학 생활을 잘할 거예요. 3.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4. 잡곡류는 매장 입구에 있고 통조림류는 매장 뒤쪽에 있어요.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 들었니? 그게 무슨 말이야? 북극곰은 북극의 얼음 위에서 살잖아. 그런데 그 얼음이 녹고 있어서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지고 있대. 그래? 얼음이 녹는 이유가 뭔데?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높아져서 그렇대. 어떤 학자는 2050년쯤 되면 북극의 얼음이 전부 없어질 거라고 하던데. 그러다가 우리가 살 땅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휴대폰을 새로 샀어요? 네. 고쳐서 쓰려다가 싸게 나온 제품이 있어서 새로 샀어요. 스티븐 씨는 벌써 갔어요? 가지 말라고 붙잡으려다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가라고 했어요. 내일 뭘 입고 가지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울지도 몰라요.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고쳐서 쓰려면 돈이 더 드니까 새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쓰던 것을 버리고 자꾸 새로 사면 이 세상이 온통 쓰레기로 덮일지도 몰라요. 스티븐, 뭐 하고 있어? 휴대폰을 새로 샀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중이야. 휴대폰을 또 바꿨다고? 새로 산 지 1년도 안 됐잖아. 그래도 요즘은 새 휴대폰이 계속 나오니까 조금만 지나면 낡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멀쩡했잖아. 고장난 것도 아닌데 자꾸 버리고 새로 사는 건 낭비 아니야? 멀쩡하지는 않았어. 가끔 인터넷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었거든. 고쳐서 쓰려다가 싸게 나온 제품이 있어서 산 거야. 너무 그러지 마. 새 것만 좋아해서 쓰던 물건을 자꾸 버리면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게 되잖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몰라. 그래, 알았어. 앞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은 고쳐서 쓰도록 노력할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컴퓨터는 인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가? 가장 친한 친구마저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강물마저 말라버렸다. 쓰레기 때문에 땅이 계속 오염되면 우리가 살 땅마저 없어질지도 모른다. 다음은 온천 개발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맞는 답을 골라보세요. 충북 괴산 주민들이 온천 개발을 반대하는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온천을 개발하면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 오염이 심해질 것이라면서 온천 관광지 개발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온천이 개발되면 온천에서 나온 폐수와 생활하수 때문에 수질 오염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이 사업에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물이 오염되면 나중에는 우리들이 마실 물마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거리 시위에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등 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온천 개발이 중단될 때까지 시위를 그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온천 개발을 막아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온천 개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KBC 뉴스 오유선이었습니다. 다음은 온천 개발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얘기 들었어요? 우리 동네에 온천을 개발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어제도 온천 개발을 반대하는 거리 시위를 했대요. 거리 시위요? 왜요? 온천을 개발하면 우리 동네 발전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지역 개발이 될 수 있는 반면에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환경오염이요? 온천 개발이 환경오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온천을 개발하게 되면 온천에서 사용한 폐수가 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돼서 결국은 강이 오염될지도 모른대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온천 개발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온천 개발에 찬성하려다가 강이 오염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어요. 우리 동네 환경을 생각하니까 온천 개발이 반갑지 않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물이 맑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맞아요. 생각 없이 온천을 개발하면 수질 오염 때문에 아름다운 경치도 망치고 나중에는 우리가 마실 물마저 없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다행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마음대로 온천 개발을 진행하지는 못하나 보더라고요. 다행이군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야죠. 들어보세요. 충북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온천 개발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온천을 개발하면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심해질 것이라면서 온천 관광지 개발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잘 듣고 끊어 읽을 곳에 표시하세요. 1. 욕의 부정적인 영향은 한 방송사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도 알 수 있다. 2. 욕은 사람들 머릿속에 쉽게 기억되기 때문에 다른 단어가 기억될 자리가 좁아진다. 3.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북극의 빙하가 없어지면 지구온난화는 더 빨리 진행된다.
4. 왼쪽 양파한테는 짜증나라고 말하고 오른쪽 양파한테는 사랑해라고 말해줬더니 다른 결과가 나왔다.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아무 계획 없는데요. 왜요? 저는 이번 방학 때 유럽으로 배낭여행 갈까 하는데 같이 갈래요? 여행은 좋은데 배낭여행은 좀 힘들지 않겠어요? 전 배낭여행보다는 가이드가 다 알아서 해주는 패키지 여행이 편하던데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아요. 배낭여행 같이 좀 힘든 여행을 하는 게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자기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하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요. 그런가요? 어디로 갈 건데요? 알리 씨가 뭐든지 잘한다면서요? 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없어요. 전라도 여행이 그렇게 좋았어요? 네.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다 좋더라고요. 오늘은 꼭 방 청소할게요. 그래? 방 청소하는 김에 책상 정리도 좀 해. 장갑을 새로 샀어요? 네. 어머니 선물 사러 백화점에 간 김에 예쁜 장갑이 있어서 같이 샀어요. 전라도 여행 갔다 왔다면서요?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끝없이 펼쳐진 파란 바다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가기 전에는 갈까 말까 하더니 아주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 별 기대 없이 친구들을 따라갔는데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다 좋더라고요. 전라도 경치에 완전히 반한 모양이네요. 거기까지 간 김에 청산도에도 가보지 그랬어요? 안 그래도 청산도에 갔어요. 봄이라서 꽃이 활짝 피고 꽃잎이 바람에 날려서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와, 말만 들어도 기분이 상쾌해지는데요. 그렇죠? 높은 빌딩이 줄지어 서 있는 도시와는 또 다른 풍경이었어요. 평범한 여행을 하느니 차라리 여행을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막히는 시간에 택시를 타느니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비싸기만 하고 맛이 없는 식당에서 밥을 먹느니 차라리 굶겠다. 우리 언니는 수영을 잘하지만 나는 언니와 달리 수영에 소질이 없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에서는 휴대폰이 잘 안 된다. 그 박물관은 지난번에 갔을 때와 달리 관람객이 너무 많아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다음은 경복궁에 대한 안내입니다. 잘 듣고 맞는 답을 골라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경복궁 안내를 해드릴 김재영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계시는 이곳이 바로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은 오늘 여러분이 보실 경복궁의 정문입니다. 자, 이제 광화문 뒤에 있는 문을 지나서 돌다리를 건너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돌다리 양옆을 보면 돌짐승이 모두 4마리 조각되어 있는데 이 짐승들은 철록이라는 전설 속의 짐승입니다. 이 철록들은 자세도 매우 생동감 있고 눈의 표정도 살아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좀 다른 모습을 한 철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저기에 있는 한 마리는 다른 철록들과 달리 메롱하는 것처럼 혀를 내밀고 있지요. 궁궐의 분위기와 달리
귀엽고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근정전으로 가겠습니다. 근정전은 나라의 큰 행사를 하던 곳입니다. 근정전 뒤로 인왕산과 북악산이 있는데 두 산 사이에 보이는 근정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정전의 천장에 조각되어 있는 용이 보이십니까? 저 용은 발가락이 7개라서 칠조룡이라고 불립니다. 용의 발가락을 한번 세어보세요. 다음은 여행지에서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어떡하지? 오늘 고궁박물관이 쉬는 날이었네. 월요일마다 쉬는 줄 몰랐어. 그래? 아쉽지만 할 수 없지 뭐. 다음에 다시 와야겠네. 미리 알아보고 올 걸 그랬다. 미안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온 김에 인사동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가자. 그렇지 않아도 배고팠는데. 오빠, 인사동은 여기서 멀어? 아니야. 지도를 보니까 바로 옆인데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될 것 같아. 인사동에 맛집 알고 있는 데 있어? 그럼 내가 누구냐? 다 알아놨지. 한정식을 잘하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자. 가이드북에서 봤는데 분위기면 분위기, 음식 맛이면 음식 맛 모두 다 최고래.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라던데. 그럼 빨리 가자. 점심시간인데 많이 안 기다렸으면 좋겠다. 네? 예약을 안 해서 자리가 없다고요? 오빠, 이게 뭐야? 이제 어떡해? 너무 배고픈데. 들어보세요. 1.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2. 밤낮 없이 나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1. 내일 모임에 올 수 있어요? 못 오면 미리 연락 주세요. 네, 일이 많아서 못 갈지도 몰라요. 할 일이 끝없이 생기네요. 2. 그 사람 어떤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글쎄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는데 만날수록 저와 안 맞는 것 같아요. 3. 부엌 안에 놓을 예쁜 그릇을 좀 더 사면 좋을 텐데. 좀 기다려봐. 첫 월급 타면 내가 사줄게. 4. 공연 시작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좀 앉으세요. 걱정이 돼서 못 앉겠어요. 밤낮 없이 연습했는데도 실수할까봐 떨리네요. 백화점 세일 기간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네요. 그러게요. 이 옷도 세일하네요.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옷인데. 잘 됐네요. 세일하면 얼마예요? 이 옷이 원래 12만 원인데 15% 할인이니까 얼마나 할인되는 거지요? 16,000원 싸지는 건가요? 그런가? 어디 12만 원에 15%면 아닌데요? 18,000원이잖아요. 아, 그래요? 아이고,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요. 서울에 비해 대전은 집값이 별로 비싸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지역에 따라서 집값에 차이가 있어요. 지하철 요금이 얼마예요? 어디까지 가는데요? 거리에 따라 지하철 요금이 달라요. 알리 씨는 인기가 많은가 봐요. 성격이 쾌활한 데다가 친절해서
친구들이 다 좋아해요. 버스 요금이 또 오른대요? 네. 물가가 인상된 데다가 기름값까지 올라서 버스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대요. 다음 달에 버스 요금이 8.5%나 인상될 거라는데요. 8.5%요? 그럼 얼마가 인상되는 거예요?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르기는 하지만 한 170원 정도 오르나 봐요. 꽤 많이 오르는데요. 매일 버스를 2번 타니까 한 달이면 10,000원이 더 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환율이 떨어져서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걱정이에요. 그런데 버스 요금은 왜 자꾸 오른대요? 물가가 인상된 데다가 최근에는 기름값까지 올라서 버스 회사들도 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 버스 요금이 오른다고 버스를 안 탈 수도 없고 걱정이네요. 자전거라도 사서 타고 다닐까요? 자전거 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냥 좀 씀씀이를 줄이고 아껴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 식당은 다른 곳보다 비싸긴 하지만 맛이나 서비스를 생각하면 싼 셈이다. 이번 수학여행은 우리 반에서 1명 빼고 다 가니까 거의 다 가는 셈이다. 그 사람은 3주가 넘게 입원해 있었으니까 이번 달에는 거의 일을 못한 셈이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소문에 불과하니까 믿지 않는 것이 좋다. 한 달에 책을 1권 이상 읽는 사람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서는 무섭고 엄한 상사이지만 집에서는 평범한 아버지에 불과하다. 다음은 한국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잘 듣고 맞는 답을 골라보세요.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상 깊은 한국 문화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빠른 인터넷 속도라는 대답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윤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한국 여행사에서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 3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한국 문화가 뭐냐는 질문에 45%의 응답자가 빠른 인터넷 속도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은 속도가 빠른 데다가 가격도 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23%는 24시간 음식 배달을 꼽았습니다. 치킨이면 치킨, 떡볶이면 떡볶이, 원하는 음식은 무엇이든지 시킬 수 있고 밤 12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도 배달해 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존댓말을 쓰고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 등 우더른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15%였고 역사적인 문화재가 인상 깊다는 대답은 5%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보다는 현대적인 생활 문화에 더 깊은 인상을 받는 셈입니다. 다음은 그림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사람을 그려오라는 숙제가 있어서요. 그런데 제가 그린 사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디 봐요. 전체적으로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비율이요? 무슨 비율이요?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아름답고 안정적인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 사람을 그 비율에 맞게 그리면 아름다워 보인다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미인, 미남형의 얼굴이나 신체 구조도 이 비율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낸대요.
우리 눈이 계산하지 않고도 아름다운 비율을 찾아내는 셈이죠. 그렇군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1대 1.6이에요. 머리부터 배꼽까지의 길이와 배꼽 아래의 길이의 비율이 1대 1.6이면 제일 보기 좋대요. 얼굴은 입술의 길이와 양 눈의 길이가 1대 1.6이 되면 좋고요. 신기하네요. 그럼 제 그림에서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몸에 비해서 다리 길이가 좀 짧은 것 같아요. 얼굴에서는 눈의 길이가 좀 긴데다가 위치도 이상한 것 같고요. 고마워요. 그런데 저도 한번 몸하고 얼굴 길이를 재봐야겠어요. 제가 미남형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어요. 뭐라고요? 그걸 꼭 재봐야 아나요? 들어보세요. 1. 1.5리터짜리 우유를 사오세요. 2. 학생들이 3분의 1밖에 안 왔어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1. 올해 공무원 월급 인상률은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 그 선수는 100m를 9.57초에 달렸어요. 3. 1시간 동안 그 책의 3분의 2를 다 읽었어요. 4.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3이 아시아에 살고 있어요. 오랜만에 바람 쐬러 나오니까 좋다. 날씨도 좋네. 그래, 넓은 들판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맞아. 그런데 이 풀은 뭐지? 귀엽게 생겼는데? 아, 그거? 강아지 풀이야. 강아지 풀? 강아지 꼬리처럼 생겨서 강아지 풀이라고 부르는 거래. 이름 정말 잘 지었다. 식물 이름에 동물 이름을 사용하다니 재미있는걸? 요즘도 식당에 손님이 많아요? 불경기라서 올해는 작년만 못해요.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사니까 어때요?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니까 혼자 살 때만 못해요. 피곤해서 좀 자려고요. 피곤하다고 잠만 잘 게 아니라 나가서 운동을 좀 하세요. 저는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반대예요. 무조건 싫다고 할 게 아니라 좋은 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스티븐, 잠깐 할 말이 있는데. 왜? 무슨 얘긴데? 그게 말이야.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어떨까? 고향에 돌아가는 친구가 있는데 키우던 강아지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 뭐?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안 될까? 집에 돌아왔을 때 강아지가 반갑게 맞아주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좀 그런데. 강아지 배설물이나 털 때문에 집이 지저분해질 거고, 강아지가 짖기라도 하면 다른 집에도 방해가 될 거야. 그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깨끗이 청소도 하고 짖지 않게 훈련도 시킬게. 강아지가 없을 때만 못하겠지만 내 생활에 방해가 안 되도록 노력할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게 모르게 돈도 많이 들어갈 거야. 그렇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생각해 보자. 동생이 옳지 않은 판단을 할 때는 언니로서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 선수가 경기 중에 다친 것을 보고 오래전부터 좋아한 팬으로서 마음이 아팠다. 무궁화는 한국의 국화로서 옛날부터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왔다. 가을이 되면 시원해지고 날씨도 좋으므로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영화는 무서운 장면이 많이 나오므로 노약자나 임신부는 보지 않는 것이 좋다. 무궁화는 꽃이 100일 동안 계속 피므로 끝이 없다는 뜻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은 동화의 일부분입니다. 잘 듣고 맞는 답을 골라보세요. 어느 날 시골 마을의 한 농장에 동물 4마리가 모여 앉아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는데 무거운 짐도 불평 없이 나르고 먼 길을 여행할 때도 항상 열심히 걸어갔다고. 그런데 우리 주인은 이제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나를 팔아버리겠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소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널 잡아먹지는 않잖아. 난 평생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가게 돼. 얼마 전에도 내 친구가 사람들한테 잡아먹혔어. 너무 슬퍼. 이번에는 닭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이렇게 좁은 닭장 안에 갇혀서 매일 알을 낳아야 해. 사람들은 달걀이 맛있다고 좋아하지만 나도 엄마가 돼서 병아리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 사람들은 강아지를 예뻐하니까 좋겠다. 닭의 말을 듣고 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도 않아. 물론 난 너희처럼 무거운 짐을 드는 힘든 일을 하거나 알을 낳지는 않아. 그렇지만 나는 마음대로 내 목소리를 낼 수도 없어. 주인이 짖으라고 하면 짖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해야 돼. 얼마 전에는 나한테 사람들이 입는 이상한 옷을 입혔어. 불편해도 주인이 기뻐하니까 참았지만 내가 장난감만도 못한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속상했다고. 우리 이렇게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하자. 그래, 그러자. 다음은 맹인 안내견에 대한 토론의 일부분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 토론의 주제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꼭 필요한가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두 분이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맹인 안내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외로운 시각장애인들에게 24시간 옆에 있으면서 눈과 발이 되고 평생의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안내견 제도는 시각장애인과 맹인 안내견 서로에게 아주 아름다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맹인 안내견 제도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맹인 안내견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훈련을 받는지 아십니까? 훈련을 받고 나면 마음대로 짖거나 뛸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앞에 있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 평생 개의 본능을 없애고 살도록 하는 것이니 애완견만도 못한 생활을 하는 셈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안내견이 있어야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산책도 하며 보통 사람들과 거의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시각장애인이 맹인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회봉사단체와 정부기관을 통해서 외출 도우미와 같은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맹인 안내견 제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들어보세요. 어느 날 시골 마을의 한 농장에 동물 4마리가 모여 앉아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이 흥분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듣고 끊어 읽을 곳에 표시하세요. 물론 개는 다른 동물들처럼 무거운 짐을 드는 힘든 일을 하거나 알을 낳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짖으라고 하면 짖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개에게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이 장난감만도 못한 것 같아서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 퀴즈쇼를 하네? 재미있겠다. 같이 보자. 뭐? 과학 퀴즈라고? 아휴, 싫어. 왜 그래? 재미있을 것 같은데. 난 과학에 과만 들어도 골치가 아파. 관심도 없고. 왜 그렇게 과학을 싫어하는 거야? 과학은 너무 어렵고 이해도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 우리 생활에서 과학이 활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은수는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꾸준히 노력하는 편이에요. 요즘 우주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나 보네. 아니, 관심이 생겼다기보다는 얼마 전에 과학 잡지를 읽고 나서 우주의 끝이 있는지 궁금해졌어. 어제 민수 씨가 모임에 안 왔는데 왜 왔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민수 씨를 못 봤겠지요.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요? 우주의 끝이 어딘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설마 우주의 끝이 있겠어요? 와, 하늘의 별 좀 봐. 예쁘다. 정말 별이 참 많네. 그런데 저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 우주의 끝? 갑자기 우주에 대해 관심이 생긴 거야? 아니, 관심이 생겼다기보다는 얼마 전에 읽은 잡지 기사가 생각나서 그래. 과학자들은 우주의 끝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 설마 우주가 끝이 있겠어? 우주는 끝없이 이어져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주는 끝이 있고 지금도 계속 그 크기가 커지고 있대. 그래? 그럼 끝이 어디라는 거야?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지금의 기술로는 그 끝을 알기는 어려운가 봐. 하지만 계속 커진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 정말 그럴까?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제주도로부터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가게는 우리 삼촌으로부터 물려받은 가게입니다. 공룡은 우주로부터 날아온 운석에 의해 멸종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다. 종이는 빛과 습기에 의해서 색깔이 변할 수 있다. 채소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열에 의해 파괴되므로 짧은 시간 내에 요리해야 한다. 다음은 라디오 과학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맞는 답을 골라보세요.
우리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과학 상식을 소개해드리는 하루 한 가지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었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재미있는 과학 상식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구가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돌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지구가 돌고 있을까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집의 욕조나 세면대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 물이 빙빙 돌면서 내려간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물이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기억하십니까? 지구의 중심인 적도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북쪽에 있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내려갑니다. 남쪽에 있다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는 이유는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구가 도는 힘에 의해서 물이 도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도에서는 물이 어느 방향으로 돌게 될까요? 적도에서는 물이 어느 방향으로도 돌지 않고 똑바로 빠져나갑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샤워를 할 때 물이 내려가는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파마의 원리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머리 새로 했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응, 어제 미용실에 다녀왔어.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파마를 했는데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 그런데 머리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 그렇지? 나도 파마할 때마다 그 원리가 궁금했어. 머리를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만들다니. 그러게. 도대체 어떻게 머리 모양이 바뀌는 걸까? 내 생각엔 어떤 원리인 것 같아? 글쎄, 내 생각엔 파마약이 중요한 것 같아. 파마할 때 파마약을 2번 쓰잖아. 아마 첫 번째 약으로는 머리 모양을 만들고 2번째 약으로는 머리카락을 보호해주는 거 아닐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설마 그렇게 간단한 걸 내가 물어봤겠어? 그럼 그렇게 되는 원리가 뭐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너도 알다시피 머리카락은 단백질이잖아. 그 단백질이 결합돼서 머리카락이 항상 일정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거래. 그런데? 그런데 파마약을 사용해서 그 단백질 결합을 끊는 거래. 그러면 머리카락의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된대. 아, 그런 거구나. 원하는 머리 모양을 만들고 2번째 약을 사용해서 다시 단백질을 결합시키면 만든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파마도 과학이구나. 파마에도 이런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 줄 몰랐어. 들어보세요. 1. 별이 참 예쁘다. 2. 이 시계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았다. 잘 듣고 맞는 억양을 고르세요. 1. 나 오늘 첫 월급 받았다. 내가 한 턱 낼게. 2. 극장에 생각보다 사람이 많다. 오늘 영화 못 볼 것 같은데? 3. 방학 때 친구들이랑 제주도로 여행 가기로 했다. 난 아르바이트 해야 하는데 부럽다. 4. 떡볶이 좀 먹어봐. 맛이 어때? 정말 맛있다. 맛있지? 나 혼자 요리책 보고 만든 거다. 너 진짜 실력 좋다. 나도 좀 가르쳐줘. 이쪽은 내 친구 박상민이고
여기는 내 대학 후배 김소연이야. 안녕하세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서울중학교 다니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데요. 1학년 3반 박상민? 그래. 나야, 나. 야, 진짜 반갑다. 어떻게 소개팅에서 만나냐? 그래. 세상 참 좁다. 서로 아는 사이야? 날씨도 별로 안 추운데 왜 코트를 입었어요? 아침에 좀 춥다 싶어서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 정말 별로 안 춥네요. 요즘 사업을 한다면서? 응.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내 적성에 맞아서 잘했다 싶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네.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곤 했어요. 넌 예전에 기억력이 참 좋았지. 지금은 안 그래. 이제는 중요한 일도 가끔 잊어버리곤 해. 정호야, 오랜만이다. 우리 졸업하고 몇 년 만이지? 거의 10년 만일걸.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나? 정말 세월이 빠르다. 그러게 말이야. 넌 하나도 안 변했네. 그동안 잘 지냈지? 그냥 회사 다니고 가끔 친구도 만나고 늘 비슷하지 뭐. 너는 요즘 뭐 하고 지내? 회사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적성에 맞아서 잘했다 싶어. 잘 됐네. 너 학교 다닐 때부터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역시 넌 기억력이 좋구나. 하긴 예전에도 친구들 전화번호나 생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친구들이 너한테 물어보곤 했지. 지금은 예전만 못해. 이제는 가끔 중요한 일도 잊어버리곤 해. 나도 그래.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다. 전에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았었다. 이 선수가 지난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땄었다. 지금은 그 사람과 헤어졌지만 10년 전에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었다. 잠깐 전화하는 사이에 샤오밍 씨가 내 과자를 다 먹어버렸다. 형이 가게에 간 사이에 집에 형 친구가 찾아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 다음은 졸업 소감입니다. 잘 듣고 맞는 답을 골라보세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서울대학교에서 입학 허가 메일이 도착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축하해 주셨지요. 저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로운 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했는데 날씨마저 추워서 발걸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도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과연 외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자 따뜻한 미소로 대해주시던 선생님 덕분에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친구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다들 나처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같이 공부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쉬는 날에는 여행도 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같이 노래방에서 미친 듯이 노래도 하곤 했지요. 이런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중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다정한 선생님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많이 아쉽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어를 배우면서 만나게 된 선생님과 친구들, 이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친구들아, 사랑해. 그리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그럼 이번 주말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응, 토요일 2시 비행기야. 그렇구나. 세월이 정말 쏜살 같네. 그래,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 우리 정말 재미있었는데. 주말마다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곤 했었잖아. 내가 가수처럼 노래를 잘해서 처음에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가버리면 나는 누구랑 노래방에 가냐? 나 말고도 노래방 좋아하는 친구들 많잖아. 뭐가 걱정이야. 나는 너랑 부산에 여행 갔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처음엔 말이 안 통해서 제대로 먹을 것도 못 사 먹고 길도 잘 못 찾아서 2시간 동안 헤맸었지. 그래, 그래도 재미있었는데. 너도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줬어? 그래도 힘들 때마다 도와준 덕분에 한국어 공부도 잘 끝내게 되었어. 고마워. 고맙긴. 나도 널 만난 걸 잊을 수 없을 거야. 고향에 도착하면 연락할게. 그래, 나도 자주 연락할게. 건강하게 잘 지내. 나중에 내 고향에 꼭 놀러 갈게. 우리 고향에? 그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4급을 마치고 역사학과에 진학하게 된 앨리스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4급반에서 여러 친구들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반에는 중국 학생을 비롯해서 베트남,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소극적이고 말도 없는 편인데 우리 반 친구들이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같이 시험 공부도 하고 가끔 용돈이 떨어지면 학생 식당에서 맛있는 밥도 사주는 친구들 덕분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옛 이야기, 환경, 과학 등 다양한 주제로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쓰기 숙제를 내면 꼼꼼하게 고쳐주셔서 우리의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래 말이 없어서 친구가 적었던 제가 지금은 오히려 발이 넓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친구가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거든 한국에 와서 직접 배우라고 조언해 줍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던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감을 발표할 정도로 한국어 표현력이 좋아진 것은 여기 계신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흥부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로 서고 툭툭 털고 돌았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 그고 돌았다 돌아보면 돈가살이 도로 가뜩 돌았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 그고 돌았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 노래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힙합 같기도 한데. 판소리 흥보가 중 흥부가 박타는 장면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무슨 내용이에요? 제비 다리를 고쳐준 착한 흥부가 박을 열었더니 보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에요.
박에서 보물이 나온다고요? 네. 제비 덕분에 흥부가 부자가 되지요. 아이가 왜 울고 있어요? 글씨를 못 쓴다고 친구들이 놀려대서 화가 났나 봐요. 공연이 별로 재미없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옆 사람들이 계속 떠들어대는 바람에 제대로 못 봤어요. 그 연극 어땠어요? 연극의 내용이며 배우들의 연기며 다 훌륭했어요. 어제 소개받은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 응. 깔끔한 얼굴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며 딱 내 스타일이었어. 흥부와 놀부. 때, 옛날. 곳, 어느 마을. 나오는 사람. 흥부, 흥부 아내. 흥부 아이 1, 2, 3. 놀부, 놀부 아내. 제비, 해설자.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놀부는 마음씨가 고약했지만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욕심 많은 놀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모두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래도 흥부는 아무 불평 없이 놀부네 집에서 온갖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네 이놈 흥부야. 너는 언제까지 내 집에서 살 생각이냐? 자식을 9이나 두고서 우리 집에 붙어 살다니 참 뻔뻔하기도 하구나. 잘못했습니다, 형님.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따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놀부는 흥부 가족을 내쫓아버렸습니다. 흥부는 가족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산 아래 오두막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배가 고파요. 쌀밥 좀 실컷 먹어봤으면. 뜨끈뜨끈한 국에 밥 좀 말아 먹어봤으면. 배가 고파 죽겠어요. 밥은 그만두고 이 자루 같은 옷이나 좀 벗었으면. 서로 딱 붙어 있으니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여보,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저렇게 졸라대니 형님 댁에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와야겠어요. 가지 마세요. 또 야단만 맞을 거예요. 걱정 말아요. 설마 형님이 동생을 모른 척 하겠어요? 내가 얼른 다녀올게요. 그래서 흥부는 놀부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아이들이 배가 고파 그러니 먹을 것 좀 주세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뭐? 먹을 것을 달라고? 먹을 게 없으면 부지런히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형님, 왜 이러십니까? 애들이 배고프다고 하도 졸라대서 왔습니다.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해요? 아이고, 형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형수님은 마음도 넓으시지요. 괜찮으시면 그 주걱으로 이 오른쪽 뺨도 좀 때려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좀 먹이게요. 뭐라고요? 얼른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먹여준 밥만 해도 어딘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또 도와달라는 거예요? 흥부는 할 수 없이 쫓겨나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흥부네 집 처마에는 제비들이 찾아와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치지베베, 치지베베. 아버지, 얼른 와보세요. 제비가 뱀을 피하려다가 떨어져서 다쳤어요. 아이고, 저런. 다리가 부러졌나 보구나. 걱정 마라. 내가 얼른 낫게 해줄 테니. 자, 약을 바르고 헝겊으로 잘 묶어주었으니 이제 괜찮을 거다.
그래, 얼른 날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 제비는 훨훨 날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봄, 제비가 다시 흥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치즈베베, 치즈베베. 아버지, 제비가 돌아왔어요. 작년에 다리를 다쳤던 제비인가 봐요. 정말 아직도 다리에 헝겊이 묶여 있네. 그런데 입에 뭘 물고 있는데? 치즈베베, 치즈베베. 아니, 이건 박씨잖아. 정말 박씨네요? 먹을 것도 없는데 얼른 심어봅시다. 흥부와 아내는 정성스럽게 박씨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흥부와 아내가 박씨를 심자마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붕 위에 둥근 박이 주렁주렁 열린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벌써 싹이 나오는데요? 아니, 벌써 꽃이 피잖아요. 벌써 박이 3통이나 열렸어요. 배가 고프다고 아이들이 계속 졸라댔는데 이 박을 잘라서 죽을 끓여 먹이면 되겠어요. 얘들아, 톱을 가져와라. 네, 아버지.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아니, 이게 웬 보물이야? 그러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보, 그럴 게 아니라 다른 박도 한번 잘라봅시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아니, 이게 웬 돈이야? 엄마, 여기 돈 좀 봐요. 우리는 이제 부자예요. 나머지 박도 잘라봐요.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아니, 이건 비단이잖아. 놀랍게도 흥분의 가족이 박을 자를 때마다 보물이며 돈이며 온갖 귀한 물건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흥분에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욕심 많은 놀부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흥부야, 이리 나와봐라. 형님이 왔다.